자, 감가수정 방법. 자, 우선은 3방식에서 올해 출제 또 1순위죠. 감가수정 방법. 잘 알아두셔야 되는. 시험에 요즘에 뭐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이론도 낼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직접, 여러분 항상 직접이 나오면은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고, 직접 못 구한다. 그럼 뭐죠? 간접이에요. 직접 못 구하면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 간접법. 근데 우리는 직접법을 잘 공부하면 되겠죠. 직접법에 뭐가 있냐면은 내용, 연수. 아까 앞에서 내용 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뭐다? 수명. 그럼 건물의 내용 연수하면 건물의 수명. 기계의 내용 연수하면 기계의 수명. 하여튼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을 얘기하죠. 자, 내용 연수법.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관찰. 감가법. 그리고 또 분해법이 있어요. 분해법. 자, 이렇게 나눠보르죠. 내용연수법은 정액법. 정액법은 건물이나 구축물 등의 평가에 우리 사용하고, 또 정률법. 정률법은 기계, 기구 등의 동산에 적용하고, 또 우리는 상환기금법. 광산 등에 또 적용을 하는 상환기금법. 자, 이렇게 내용연수법을 우선 나눠보는데, 시험 문제는 우리 건물 구축물 평가의 정액법이 그 중에서도 시험에 계산 문제를 제일 많이 내죠.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자, 정액은 일정한 금액입니다. 일정한 금액.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 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정액법. 자, 그럼 계산 문제 낼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린 계산 문제 나오면 요걸 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수식을 꼭 암기하고 다녀야 되는데, 매년의 감가액은 뭐다? 일정하다. 매년의 감가액은 뭐다? 일정하다는 거. 매년의 감가액은 무슨 시점? 기준 시점입니다. 항상 기준 시점은 뭐가 돼요? 우리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기준 시점에 뭐다? 재조달 원가야. 에서 뭐를 뺀다? 경제적 내용 요소 끝났을 때 남아있는 잔존 가격을 빼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 빼면요, 감가총액이야. 이 감가총액을 뭘로? 경제적 내용 요소. 자,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요, 평가에서는. 그래서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어줘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액법 관련해서 여러분 수식이 지금 365페이지에 거기에 수식이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게요. 재조달 원가가 얼마다?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가 얼마? 2억 원. 자,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이 얼마다?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을 빼주면 여기에 바로 1억 8천만 원이 뭐다? 감가총액. 감가총액인데 경제적 내용 연수 몇 년? 50년이다. 그럼 50년이니까 1억 8천을 공 하나 없어지면 1,800만 원 5로 나눠주면 얼마? 1,800을 5로 나눠주면 5, 3, 15, 5, 6, 30, 360만 원이 나오죠. 360. 매년의 감가액이. 그러면은 감가수정액은, 감가수정액 또는 감가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액 얼마죠? 360만 원. 매년의 감가액에 뭘 곱해줘? 우린 준공에서 몇 년 지났느냐? 경과년수를 곱해준대. 경과년수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럼 어떻게 돼? 준공에서 몇 년 지났다? 5년 지났다. 5년이면 얼마예요?
해주니까 얼마? 1,800만 원이 나오죠. 5년 경과가 있으면.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적산. 작년 시험에는요, 요걸 구했어요. 적산가액 구하는 걸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그럼 적산가액 구할 때는 우리는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 얼마죠? 2억 원. 2억 원에서 뭐를 빼준다?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 1,800을 빼줬더니 얼마죠? 1억 8,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작년 시험에 적산가액을 구하는 걸 냈는데, 그래서 요 구하는 수식을 알아야 구합니다. 작년 시험은요, 요 재조달 원가만 잘 구하면은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우선은 수식은 계산 문제 때문에 이건 꼭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다른 거 모르셔도 요 정액법만큼은 꼭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요거는 공식 우리 원가법 개념이고, 요거 알면은 경과연수만 곱해주면 되니까 요것이 결국 포인트가 되죠. 암기는. 자, 정액법인데, 자, 중요한 특징이죠. 정액법은 어떻게 돼요? 경과연수를 보면은 지금 몇 년? 1년, 2년 이렇게 해서 총 수명이 몇 년?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자, 매년의 감가액 얼마죠? 자, 매년의 감가액을 보면은 360만 원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이 똑같아. 이게 정액법이야.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 360만 원. 그래서 정액법을 똑같잖아. 균등상각법이라고 해요. 균등상각법. 그럼 감가 누계액은 얼마죠? 누계액은 360. 합치면 720.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얼마? 위에 감가 총액이 얼마? 1억 8천만 원이 감가 총액이 나와요. 자, 이때 또 중요한 특징이죠. 경과연수와 감가 누계액은 뭐한다?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래서 정액법을 또 뭐라고 한다? 직선법이라고 한다.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정액법을 직선법이라고 한다. 자, 이 기계를 구하는데, 자, 정률은 뭐죠?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율은 정률이거든요. 이것은 뭐다? 일정하다. 자, 매년의 감가율, 이것은 자체가 뭐다? 일정하다. 자, 그런데 뭐가? 매년의 감가액은 뭐 한다? 체감한다. 매년의 감가율은 일정한데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을 해요. 자, 여러분 기계에 있어서의 우리는 취득 가액 1억이야. 1억인데 자, 매년의 감가율, 여기 정률이죠. 정률 10%다. 자, 주어졌을 때 경과연수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데 기계를 취득을 1억에 했습니다.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 얼마? 1억에 10% 감가되니까 얼마죠? 1,000만 원이 감가가 됐어요. 그러면 1억에서 1,000만 원 빼면 이제 1년 지난 기계의 가치는 얼마? 예? 9천만 원이지. 자동차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동차도 감가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 자, 9천만 원이 되죠. 1년 지났더니. 그럼 다시 1년 사용하면은 9천만 원 기계 가치에서 다시 10% 감가되니까 얼마? 900만 원. 9천에서 900 뺀 2년 지난 기계의 가치는 얼마? 8,100만 원. 다시 1년 지나면 얼마? 810만 원. 8천에서 810만 원 빼니까 7,29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지. 그래서 중요한 또
특징이 뭐예요? 첫 해 보세요. 첫 해의 상각액은 1,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각액은 점점 체감합니다. 그래서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년의 감가액은 뭐다? 매년의 감가액은 뭐한다? 체감. 그럼 요거 잔고거든요. 또 잔고가 점점 뭐한다? 감소하죠. 그래서 또 잔고가 점점 감소한다는 의미에서 정률법을 잔고점감법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특징은 기계의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을 안전하게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매년의 감가율, 정률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10% 받지만은 어렵고 또 매년의 감가액이 다르다 보니까 표준 감가액 구하기도 어렵다. 뭐 그런 단점이에요. 정률법 계산 문제 2년 전 28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그때도 요거 출제를 한번 했었는데 출제를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다? 정액법이 중요합니다. 정액법. 자, 상환기금법은 자,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 자, 여러분이 우리 광산 건물 수명이 100년이다. 여러분 광산에 있는 건물 수명이 100년이다. 그럼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국공채 투자니까 뭐가 나온다?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에 투자하면 그게 원금이에요. 원금과 복리 계산 이자액을 더해요. 그럼 원리금 상환이 나오죠. 그것을 해당 광산 건물의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상환기금법이야.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이자가 없죠. 요 두 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요거는 뭐다? 이자가 발생하는 거야. 이자가 발생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매년의 감가액을 보면은 자, 이게 내용연수,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매년 일정한 금액이 이렇게 상환되는 방법이 정액법인데 또 상환기금법도 매년 일정한 금액이 이렇게 상환되는데 정액법보다는 작아요. 왜 작으냐? 이 차이는 복리 계산에 따른 뭐가 붙었다? 이자가 붙였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정률법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첫 해는 누가 많아요? 첫 해는 초기 첫 해는 정률법이 가장 뭐다? 많고 중간은 정액법, 가장 적은 거 뭐다? 상환기금법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죠. 자, 요거는요. 요 내용연수법은 이론적 감가, 이론에서 발생하는 감가가 되고요. 요 두 개는 실제 발생한 감가야. 이론적 감가와 실제 발생한 감가를 이것을 병용하면은 좀 더 감가액을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병용하죠. 정액법, 관찰감가법 이렇게 아니면은 정률법, 관찰감가법 이렇게 병용하는 겁니다. 병용이 가능하다. 자, 관찰감가법은 뭐죠? 말 그대로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을 해요. 관찰해서 감가 요인과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죠. 감가 요인은 뭐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요거를 직접 관찰해서 구하고 또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단점은 직접 구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뭐다? 능력이나 경험에 좌우되다 보니까 평가사의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고 또 외부, 바깥,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기술적 측면의 하자는 놓치기 쉬운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은 뭐죠?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의 개별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관찰감각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해법으로 가면은, 자, 분해법은 이런 의미죠. 자, 분해법은, 아까 우리 배울 때, 앞 시간에 배울 때, 내부적 감가 배우셨고, 또 뭐 배우셨다? 외부적 감가를 배우셨어요. 자, 내부적 감가는 다시, 물리적 감가와 뭘로? 기능적 감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 물리적 감가를 더 또 세분시켜요. 자, 뭐를 세분시키냐? 항상 치유에 요하는 비용. 고치는 거죠. 치유에 또 요하는 비용과 치유 후에 있어서의 가치 상승분. 항상 요걸 비교를 해야 돼. 자, 이때 우리는 치유해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 손실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다? 우리는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수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치유 이후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부동산 가치. 그럼 비용 투입해서 수선해야 말해야 돼요. 해야죠. 그걸 뭐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요게 크면은 치유를 뭐다? 하는 거고, 반대로 요게 크면은 치유를 하지 않는다. 가만 놔두는 거예요. 요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는 뭘로 이제 구분한다? 이것을 치유 가능한 감가냐. 치유가 가능한 감가는 어떤 경우? 요 경우. 치유하는 것. 밑에는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치유를 하지 않고 철거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을 해요. 이때는 치유 불가능한 감가. 이렇게 물리적 감가는 이렇게 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또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죠. 자, 설계의 불량이나 설비 부족이 발생하면은 보충해 주면 되잖아요. 설비 이런 거를.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치유에 요하는 비용과 치유의 가치 상승분 비교인데,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또 뭐 한다? 치유를 해야겠죠. 치유 가능한 감가가 있고. 그런데 또 뭐가 있다? 우리는 치유 불가능한 감가가 있죠. 치유 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치유에 드는 비용, 계량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럼 비용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측면에 내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는 뭐가 돼? 치유 가능과 불가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외부적 감가, 대상 물건 자체와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 이것은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니까 치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분해를 했죠. 세분화, 분해를 했을 때 각각에서 뭘 구해요? 각각에서 감가액을 이렇게 구해서 이걸 다 더해줘서 감가, 상각, 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을 무슨 방법? 분해법이라고 한다. 분해법 개념. 자, 분해법은 어디서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원가법에서의 감가수정 방법에서 배우고 있다. 그럼 시험 문제에 이렇게 냈거든요. 다음 중 원가법에서의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낼 때 1번 지문 정액, 2번 정률, 3번 상환기금법, 4번 관찰, 5번 분해법 5개 지문을 구성해서 낼 때 여기서 틀리면 안 되죠. 개념을 물을 때. 그럼 개념 물을 때 분해법은 치유 가능, 불가능 이쪽에서 우리가 정답을 물어요. 물을 때는. 계산 문제는 정례법에서 낼 수 있고 이론은 5개를 가지고 개념을 묻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은 5개 개념 알고
이 계산 문제는 정리법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출제를 하면은 여기야. 감가수용 방법입니다. 원가법의 핵심이잖아요. 자, 여러분 교재 369페이지에 가면 이제 비교 방식 나옵니다. 비교 방식, 이제 수익 방식, 감정평가의 절차, 물건별 평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남아있는데, 자, 이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 우리가 약 3시간 반에 걸쳐서 우리 다음 주에 강의에서 종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두 번째 주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요약집 한 120페이지밖에 안 돼요. 더 압축시켜 놨어요. 여러분, 개론은 요약집을 보다가 잘 이해 안 되면은 기본서 교재 그 부분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앞으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개론은. 그리고 다른 과목 법급은요, 문제 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문제 답이 있잖아. 그게 지문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기본서 교재 법 조문들을 많이 확인하세요. 예? 요즘 출제위원들이 옛날처럼 간단히 안 내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이걸 잘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